간이 안 좋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병원에서 간 수치 검사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네, 모두 맞는 말이죠. 두꺼비팜은 여기에 더해 스스로 느끼는 불편감, 즉 자각 증상을 통해서도 간이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간이 안 좋다라는 문장도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 2개는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은 간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을 케어하는 마지막 퍼즐이니까 이것저것 간을 위해 많은 걸 했지만 결국 효과는 없었던 사람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품보다 사람 16년차 약사 두꺼비팜 출발합니다. 간열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에서 열이 나니까 여기 간이 있는 옆구리가 막 후끈후끈해지는 걸까요? 정말 실제로 간의 온도가 올라간다 해도 1도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간열에서의 열을 온도로 해석하기보다는 염증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염자를 한자로 보면 불화자가 2개 있어요. 이걸로 유추해 봐도 간열은 단순히 온도의 의미는 아닌 거죠. 간의 염증이 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꺼비팜이 간열이니 위열이니 말을 해도 간에 염증이 있구나, 위에 염증이 있구나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간열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셨을 거고, 간열의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박범규 약사님의 혼일학회 축 강의 중에 나온 열의 이동 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모델일 뿐이고요. 하지만 열의 흐름을 이해하기는 좋더라고요. 열을, 염증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음식, 술, 기름진 음식, 그리고 매운 음식입니다. 다 맛있는 거네요. 이런 음식들은 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첫 번째로 만나는 장기. 그래서 위열을 일으키고 이건 대장으로 배출이 되니까 대장열까지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대장과 폐는 표리 관계라 폐까지 열이 전달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이건 표에서 뺐어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위로 음식이 전달이 되고 여기서 발생한 위열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해독에도 관여하는 간으로 전달이 됩니다. 간열은 위에 있는 심장과 폐로 전달이 되고요. 이걸 묶어서 심폐열이라고 합니다. 열의 원인과 이동 경로를 살펴봤고요. 그럼 다시 간열에 집중해서 간열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쥐가 잘 나고 근육통이 생깁니다. 아까 소개한 지난 영상에서 간장열, 간주근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제가 고정 댓글에 좌표 찍어 놓을게요. 그런데 쥐나고 근육통이 유독 새벽 시간에 잘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건 경락이 흐르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소양 담경, 족궐음 간경, 자시와 축시죠. 경락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저도 이거 설명하려면 다시 또 공부를 해야 하니까. 유독 잘 때 쥐나고 아파서 깨는 분들은 간열을 의심하세요. 두 번째는 변비. 그런데 여기서 변비도 구별을 해야 합니다. 간열에서 말하는 변비는 하루 이틀만 변을 못 봐도 불편에 미칠 듯한 변비, 그리고 대변의 모양이 설사처럼 묽은 변이 아닙니다. 토끼 똥처럼 동글동글 딱딱하죠. 이런 변비라면 간열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하죠.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피곤한 건데요. 피로도 아침에 주로 오는 건 기의 부족, 기허 때문입니다. 간이라는 장기는 참 재미있는 게 간열로 설명할 때는 주로 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간허를 설명할 때는 주로 혈의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변화무쌍하고 이해하기도 어렵죠. 어쨌든 아침에 특히 더 피로하다면 간열 때문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주세요. 이외에도 예민하고 화가 많아지고 잘 놀라기도 하고 결막염도 잘 생길 수 있답니다. 나 간열 있네? 하시는 분들이 속속속 보이는데요. 이제 간열을 없애는 영양 성분들과 간이 좋아지는 생활 습관 알아보겠습니다. 용담 사간탕, 약국에서 많이 쓰는 한방 처방입니다. 배뇨통, 잔뇨감, 혼탕뇨, 대하 이렇게 써있네요. 주로 오줌 소태, 방광염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용담을 쥐약으로 사간, 간을 씻어준다, 간열을 내려준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원래 간열만을 타겟으로 한다면 사청환 같은 방제를 써야 하지만 요즘 생산을 거의 안 하니까 비슷한 생약으로 구성된 이 용담 사간탕을 응용하는 거죠. 이건 알약으로 나오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영상에 출연시키려고 가져왔는데 와이프가 뺏어갔어요. 다른 사람 선물로 줄 거라고. 먹기 편한 알약으로 된 제품들 중에도 간열을 없애주는 컨셉의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제품의 경우 강황, 아티초크, 인진쑥, 황금 등이 들어있네요. 최근 들어온 신상인데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간열에 쓰려고 하면 앞에 이 문구들, 배뇨통, 잔뇨감 이런 것 때문에 설득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원래도 간열이 많은 사람들은 간열을 올리는 음식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인삼과 홍삼이 대표적이죠. 라면이나 국수 같은 면류의 밀가루도 피해야 합니다. 칼국수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칼국수 먹으면 아까 그 제품 꼭 2알. 그리고 커피, 녹차가 있고요.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아까 말씀드렸죠. 더 많지만 일단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봤습니다. 평생 먹지 마세요 하면 지킬 사람도 없겠지만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면서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한두 번 즐기는 정도라면 괜찮아요. 다만 자주 먹는 것만 피해주세요. 이거 녹화 끝나면 쌀국수 먹으러 갑니다. 마지막은 정신수양입니다. 간열의 증상 중에 화를 많이 내고 예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처럼 화를 내서 간열이 생길 수도, 간열이 생겨서 화가 많아졌을 수도 있답니다. 양의학적으로 화를 낸다는 건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표현할 수 있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분비가 되면서 간열이 발생하고요. 그렇다고 정신 수양을 위해 머리 깎고 벌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두꺼비파면 항상 워킹 명상법을 추천드리는데요.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게요. 꼭 따라해보세요. 가부좌를 틀고 하는 명상도 좋지만 일상에서 편하게, 그것도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하루 2번 꼭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신 수양법, 스트레스 해소법을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이 됐든 상황이 됐든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찾아보세요.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약간 유체 이탈을 하듯이 내 안의 화를, 이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해 감사함을 찾아보시고 그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제가 정말 대박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말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간열의 증상들과 탑시크릿 3가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들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품보다 사람, 두꺼비팜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무병장수합니다. 감사합니다.